12쪽에 네, 12쪽에 2-3번. 12쪽에 2-3번. 네. 이야. 네. 다른 분들 없어요? 아, 있어요? 예. 네, 아, 그럼 천천히 얘기하세요. 네. 있으면 질문 받고 가야 되니까. 8쪽에 1번. 네, 8쪽에 1번. 왜 생각하고 질문하세요? 어? 13쪽에 잠깐만요. 8쪽 먼저 표시를 하고. 8쪽에 뭐야? 1번. 1번. 네. 8쪽에 1번. 네, 그리고 13쪽? 네. 네, 13쪽에 3-2번에 4번이요. 3-2번에 4번. 예. 네. 자, 요거 됐고. 또 있을까요? 됐어요? 네. 혹시 베이직센에서는 있나요? 여긴 괜찮아요? 베이직센은? 그럼 할게요. 시작합시다. 베이스인 있어요? 네. 네, 얘기하세요. 14쪽에 네. 53, 54, 55라고 53, 54, 55요. 예. 네, 자, 이렇게 3개. 자, 해봅시다. 자, 우선은 8페이지부터죠. 네. 8페이지 어디냐? 네. 뭐였냐?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각각 정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Y에 대하여 내림차순이라 그랬습니다. 내림차순을 먼저 해볼게요. 자, 내림차순을 하면은 Y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Y를 기준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럼 Y가 가장 높은 차수는 얘죠? 네, 그럼 얘를 먼저 쓰시면 돼요. 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Y가 있는 애가 얘랑 얘죠? 네, 두 개의 항이 있으면 얘는 동류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묶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Y로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얘는 X가 남고 여기는 1이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이제 Y가 없는 애는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오름차순으로 써라. 그러면, 자, 얘가 지금 가장 낮은 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x, 플러스 2x 제곱. 네.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 크게 틀리는 건 아닌데, 크게 틀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y가 기준이 된다면 지금 요거 통째로가 상수항인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을 그대로 쓴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죠? 네, 얘는 변하지 않고 뒤에 마이너스 3y 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넘어가도 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뭐였냐? 아까 있었는데? 아, 요거. 자, x제곱의 개수를 a, x세제곱의 개수를 b,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다 왔습니다. 네. 자,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라 그랬는데, 뭐, 이 상태에서 보셔도 되긴 하지만, 네. 헷갈릴 수 있으면 제곱을 없애고 한 번 더 쓰시면 되죠. 어차피 우리 분배 법칙 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자, 거기에서 이제 x제곱의 개수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자, x제곱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얘랑 곱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이 되는데, 네, 얘랑 얘도 곱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두 개니까. 자, 그리고 또 얘랑 곱하면 되죠. 얘는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죠. 얘 이거 한 쌍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시면은 4x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다른 색으로. 자, 이번에는 x 세제곱의 개수라 그랬습니다. 자, 세제곱의 개수니까 얘랑 얘랑 또 곱했겠죠? 네, 그래서 4x 세제곱이 됐을 거고. 반대로 해도 되겠죠?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얘랑 얘랑 곱해도 세제곱이죠? 네, 그래서 6x, 마이너스가 있구나. 마이너스 6x 세제곱이 될 거고. 네, 근데 이렇게 반대도 있죠?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8x 세제곱 빼기 12x 세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돼서 b가 마이너스 4죠. 네, 그래서 a 빼기 b 하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니까 답은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뭐 틀리신 분들은 뭐 하나 빼먹은 거죠? 네, 계산하시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실수를 좀 줄여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방식이 어려운 것보다는 식이 길어질수록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가 됐습니다. 넘어가요. 네. 자,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얘를 x-2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제곱이다. 가로 가로를 그냥 제곱으로 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냐. 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 공식을 외워놨어요? 얘 공식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4. 지금 이거 공식 자체가 지금 앞에서 공식을 얘기하면 뭐라고 써야 되나? x 플러스 y 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게 공식이거든요. 네, 이거 전개하면 뭐가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돼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공식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냥 얘 세제곱이랑 얘 세제곱해서 쓴 거예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까 얘도 요거 세제곱하고 요거 세제곱해서 쓰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가로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8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전개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x 6제곱이 될 거고 두 개 곱하고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16x 세제곱이 될 거고 뒤에 제곱하면 플러스 64. 네, 이렇게 하면 전개가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계산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로따로 제곱하시면은 식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못 풀어요.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13번, 4번까지 했고요. 자, 14페이지는 없는 거죠? 네, 그 다음 베이직센으로 갈게요. 네. 베이직센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거네요. 네.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 공식 알고 있냐? 네, 그거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네. 공식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거 외우신 분, 요거 사용하는 공식 뭐 있어요? 공식을 외웠다.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마이너스 3 ABC 이게 다 알아야 돼요. 앞에도 AB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게 공식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얘잖아요. 그러면 위치만 확인하면 되죠. 얘가 A고 B가 마이너스 B가 된 거고 C가 1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각자 제곱해서 쓰면 되죠. 세제곱해서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리고 A, B, C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한 거니까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마이너스 3 곱하니까 플러스 3AB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것도 똑같죠? 네. 얘도 쓰게 되면 세제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z 세제곱 3개 곱하면 xyz인데 마이너스 3xyz 이게 답이 되고 이게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얘도 자 위에 있는 걸로 보면서 쓰면 네, 얘 세제곱하면 27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아니구나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8c제곱 c 세제곱 그 다음에 3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6abc인데 거기에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8abc 이렇게 되겠죠. 규칙은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 정도였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이제 오늘 진도로 나가요. 자, 오늘도 계속 공식이에요. 네. 뭐, 저번 시간에 프린트 드렸던 거에, 저번 시간은 앞페이지 공식 한 거고, 네. 요번 시간은 그 프린트의 뒷페이지 공식 하는 거고, 네. 근데, 뒷페이지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앞페이지 공식을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꿔서 쓸 줄 알면, 앞페이지를 다 외우신 분들이 계셨죠? 아까? 그럼 솔직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네. 뒷페이지 내용.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앞페이지에서 생각했던 공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식이 하나 있었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1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형식은 이 식을 변형했던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2ab를 넘긴 거예요. 그게 얘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남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넘긴 거예요. 네, 그러면 얘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는데 그래서 식이 두 가지인 거죠. 식은.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 라고 그냥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공식을 먼저 써보면 2번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식은 앞에 거 3번 곱해서 a 세제곱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곱하고 곱하기 3이어서 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3번이니까 b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변형식은 요 세제곱 빼고 요 두 개를 3ab로 묶은 거예요. 이 두 개를 3ab로 묶으면 a랑 b가 하나씩 남거든요. 네, 얘를 넘긴 거예요. 이게 요식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b의 세제곱도 네, 뭐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부호가 바뀌는 부분은 얘랑 아이고 다른 색으로 표시할게요. 얘랑 얘만 부호가 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묶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두 개를 묶을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지금 마이너스 3ab로 묶어서 a-b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넘어간 거예요. 그게 얘죠. 세트로 같이 외우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다. 네, 뭐 다 똑같아요. 3번도 마찬가지. 3번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였는데 거기에서 어디 갔냐? 네, 얘를 2로 묶어서 멈췄어. 자, 얘를 2로 묶어서 그거 넘긴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여라. 자, 그래서 AB, BC,
CA를 해서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알려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셔야 된다. 자, 이게 은근히 좀 많이 나오니까, 네, 4번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식도 아까 9번식이 있었죠? 여기 아까 했던 요 식이죠? 얘만 넘긴 거야. 네. 요것만. 그게 5번식입니다. 네. 그래서 A제곱,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더한 게 그것만 넘어가서 얘가 플러스 3ABC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분수식 이것도 나와 있게 됐는데 뭐 따로 외우셔도 되지만 분수식도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랑 똑같은 거야.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요 식에다가 B자리에다가 A분의 1 대입한 겁니다. 네. 요 자리에다가. 그럼 그게 여기다도 그럼 B자리에다가 요 B자리에다가 A분의 1만 대입하시면 그게 얘예요. 같은 식인데. 네, B만 A분의 1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야, 얘랑.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3번도 2번이랑 똑같은 식이죠. 네, B만 A분의 1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냥 같은 식인데 오히려 분수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분수가 나오면 공식 자체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식을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어차피 중상가정에서 나오는 식이긴 해서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두 개 가지고 이것도 변형식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네, 이 변형식은 그냥 이 빨간색 네모친 것만 보시면 얘가 넘어간 게 변형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x-x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을 바꿔서 쓸 수도 있고 반대로 얘를 넘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라고도 변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건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사용되는 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오늘 문제 푸는 거를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 3학년 때도 뭐 곱셈 공식을 3학년 1학기 거 배우실 때도 곱셈 공식을 했겠지만 곱셈 공식을 모르면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곱셈 공식 모르면 그냥 아예 못 푸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저는 뭐 1, 2, 3번 중에서 뭐만 해볼까? 제일 쉬운 걸 해야죠.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풀고. 자, 1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하면 자, 위에 있는 얘를 보고 위에서 이제 공식을 외워놨다면 사용될 수 있는 공식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제곱에 마이너스 2xy 자, 이렇게 이제 공식이 요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제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의 제곱이니까 9고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여서 답이 5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곱셈 공식 시험 볼 때 네. 중간 과정 있는 것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식만 쓰세요. 답만 쓰는 거예요? 네. 식만 쓰세요. 아, 거기에 중간 과정이 있어서? 아, 안 써도 돼요. 네, 공식만 외우면 돼요. 외우는 게 목적이니까. 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네, 공식을 써보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xy의 x 플러스 y. 네, 요게 공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 주시면, 네, 그러면은, 예, 3의 세제곱이니까 27,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3. 네. 그럼 몇이에요? 18이죠? 그러니까 27 빼기 18이어서 9.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식만 외우셨다면 푸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값을 그냥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넘어갈게요. 다음. 자, 이제 필수예제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얘도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풀린다. 네, 그래서 공식을 2가지 이상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시면 되죠. 얘를 보면 방금 전에 공식이 있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가 식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얘는 3인 걸 알지만 얘를 모르죠? 네. 그러니까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구하려면 이걸 이용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얘 공식을 다시 이용하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여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값을 대입하니까 29는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2xy.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 넘어가면 20이고 그러니까 xy가 마이너스 10이 들어가야지 20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xy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구하시고 xy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7에 이거 곱하면 몇이야? 90? 190. 그래서 답은 117.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자, 2번도 네. 얘 공식을 생각하시면 뭐 밑에 써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할게요. 네.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차이를 보시면 돼요. 얘랑 얘 아까 전에 썼던 요거랑 네, y가 x분의 1이니까 요거는 곱하면 1이 돼서 그냥 요것만 없어진 거야. 그리고 그대로 그냥 대입한 거여서 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된다면 자, 거기에서 지금 얘를 보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이 없죠? 그러니까 요걸 공식을 써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네, 마이너스 2가 이게 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얘가 2잖아요? 넘어가니까 4죠? 그러니까 가로 제곱한 게 4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제곱근 생각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2도 제곱하면 4고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되죠. 네,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은 2가 된 거고 그걸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 빼기 6이 돼서 답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 2가지씩 사용하셔서 값을 필요한 걸 확인을 하시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떤 때 공식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냐 그런 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5-5- 보시면 루트가 나오죠? 루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죠? 꺼내는 방식 그런 거 까먹거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랬으면서 얘기해 주려고. 네.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그러시면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네. 뭐 이런 거 다 꺼낼 수 있죠? 루트 8. 이거 꺼내면 뭐예요? 이루트. 이루트에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네.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따가 한번 풀어보시고 네,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안 되면 또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도 이제 공식 외우는 걸 먼저 생각해야죠. 자, 얘는 뭐 밑에 써 있으니까 그냥 볼게요. 자, 이게 공식 변형식이었어요. 자, 변형식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알려준 것들이 있죠. 네, 그러면 얘가 2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네, 4 더하기 2가 돼서 6이죠. 네, 그래서 얘 값이 6이라는 걸 하나 구하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4 더하기 6이라고요? 아니 4 더하기 2라고 4 더하기 2 아니에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곱하면 아 그럼 네 2잖아. 네, 깜짝 놀랐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도 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리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플러스 3abc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얘 공식에서 마이너스 3abc가 넘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대입해야죠. 얘 2고요. 얘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니까 1이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6이죠. 네, 그래서 2 곱하기 7 빼기 6. 그래서 14 빼기 6이니까 8.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한마디로 이 가로 2번을 풀기 위해선 요거 모르면 못 풀겠죠? 네, 요걸 무조건 계산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얘가 안 나와 있어도 2번을 풀려면 무조건 1번 구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 하나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뭐, 왜 공식을 외우라는지 아시겠죠? 네, 자. 전혀 풀 수가 없어요. 모르시면. 자, 6-2번 할 거예요. 얘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각을 뭘 할 거냐면, 요걸 좀 구하기 위해서는 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네, 얘를 AB의 제곱, 이렇게 제곱으로 묶어요. BC의 제곱, CA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이 상태에서 그냥 계산하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치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풀 수 있으면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래서 앞에 A, B를 뭐 대문자 A, 그 다음에 BC를 대문자 B, CA를 대문자 C,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써보니까 변형식이 보여야죠. 아까 전에 했던. 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지금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A 더하기 AB BC CA. 자, 요게 변형식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나지 않았어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대입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치환 안 하고 바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이 중간 과정은 그냥 여러분들 지금 처음이라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고, 그냥 했었으면 얘는 AB, BC, CA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랑 B를 곱하면, 네. AB 제곱 C, B랑 C를 대문자 B랑 대문자 C를 곱하면, 네, 그러면 ABC 제곱, 그 다음에 대문자 C랑 A를 곱하면, A 제곱 BC.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ABC가 항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여서, 얘를 ABC로 묶어야 돼요. 앞에는 그대로 놔두시고 A, B, C로 묶어주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씩 항마다 나와요. 네, 이렇게 묶어주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자, 필요한 거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얘 0이니까 0이죠. 네.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답은 6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걸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요 단계 안 하고 빨간색 단계 안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근데 좀 익숙해져야지 이게 좀 되는 거여서, 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바꿔주는 방식으로 설명한 거고, 좀 익숙해지면 빨간 단계 넘어가시고 바로,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 6-2번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냐? 아, 두 명도 있네. 19까지는 설명해야 되니까. 19 다음이 있나? 아, 나눗셈. 나눗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19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얘는 가로 1번은 아까 전에 이제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는 그래서 공식으로 2분의 1에 지금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자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a-b가 2니까 여기다 2 넣겠죠? 네, b-c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넣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죠? c-a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c-a를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얘를 어떻게 하면 c-a 모양으로 나올 수 있을까?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두 개씩을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면 a는 없으니까 더할 게 없으니까 a고 마이너스 b랑 b랑 더하니까 b가 없어지고 c도 더할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c죠? 네, 그리고 두 개의 우변을 더하니까 5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a-c가 5예요. 자, 얘는 근데 c-a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c-a면 마이너스 5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5든 마이너스 5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c-a의 제곱이랑 a-c의 제곱은 같은 거라는 거. 네. 이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5라고 대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2분의 1에 4 더하기 9 더하기 25. 이렇게 돼서 더하니까 몇이냐? 38. 나누기 2. 19. 그래서 답이 19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로 1번. 자, 이제 두 번째. 가로 2번. 가로 2번은, 그냥 이걸 전개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를 전개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네,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져서,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a 더하기 b가 있잖아요. 요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a 더하기 b가 여기 보이죠? c를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a 더하기 b 대신에 2 빼기 c라고 바꿔서 쓰는 거고 bc를 남기고 a를 넘기면 얘는 2 빼기 a가 될 거고 ca를 남기고 b를 넘기니까 얘는 2 빼기 b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얘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 거 3번 곱하면 8이고요. 뒤에 거 3개 곱하면 마이너스 abc고요. 앞에 거 2번 4죠? 네. 그 다음에 뒤에 거 하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들어가는 거고요.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 2개죠? 그러니까는 2 곱하기 ab가 되는 거니까 조금 이따 여기 밑에다 쓸게요. 얘는 그러면은 2 곱하기 ab니까 2로 묶어주면 ab, bc, ca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문제에서 알려준 걸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BC 더한 게 2니까 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겠죠? 네, 그래서 8이랑 마이너스 8 하니까 이거 그냥 없어지죠? 0이에요. 자, 얘는 지금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을 대입하니까 6이죠? 얘 구해야 되네요, 다시. 자, 그럼 얘 구하려면 요 공식 사용해야 되겠죠? 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a. 자, 요 공식이 얘가 14니까 여기가 14고 여기 2제곱하니까 4고 그러니까는 넘어가면 10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6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확인할 게 많죠. 네. 문제를 하나 푸시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나하나씩 하셔서 네, 푸셔야 합니다. 자, 이게 필수예제 7번이었고요. 그 다음 필수예제 8번. 요거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 3학기 2학기 거 다 안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배우긴 배웠는데 배우긴 배웠어요? 한 번만 배웠어. 한 번 배웠어요? 이거 해야 되나? 3학기 2학기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네, 우선 할게요. 네, 우선 하고 배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해보고 네,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피타고라스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근데 피타고라스를 배우긴 하셔서 할 수는 있겠다. 2학년 때 피타고라스를 배우셨으니까 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거 직육면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8이래요. 자, 그래서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미지수로 정하셔야 되는데 가로를 A, 세로를 B, 높이를 C 이렇게 정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니까 A도 4개죠.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쓰면은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28이라고 식을 하나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인 거죠. 네,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게 될 거고. 대각선의 길이가 5라고 얘기했는데, 요 공식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 대각선 구하는 식이, 원래 중학교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요 밑에를 보면은, 네,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니까, 피타고라스를 하면,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C고 이걸 다시 직각삼각형을 또 피타고라스를 하면 그러면 밑변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높이가 C제곱이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구하는 식은 이렇게 요걸 외워야 되긴 해요.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의 루트. 그러면 이게 직육면체일 때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덤으로 좀 얘기하면 정육면체일 때는 자 ABC가 길이가 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다 이걸로 쓰면 안 되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면 정육면체겠죠. 네, 그러면은 얘는 루트 3A제곱이 돼서 루트 3A라고 외워두시면 이게 정육면체일 때 대각선 길이 구하는 식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우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여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널비 구하라 그랬죠? 건널비는 면의 넓이를 하나씩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여서 밑면은 AB고 당연히 요 옆면은 BC고 그 다음에 정면은 H죠? 그게 다 2개씩 있으니까 이게 건널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식을 알고 계신다면 자, 얘는 제곱하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5가 되는 거고요. 자, 얘 변형식을 사용할 거니까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 요게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요 공식이 네, 마이너스 2 AB, BC, CA 이렇게 돼서 얘가 25고 얘는 49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여서 네, A, B, C는 12네요. 2 곱하기 10이니까 건널비는 24. 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괜찮으신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책에 시험 문제는 똑같이 정기평가를 낸다 그랬잖아요. 네. 진도 나가면서 그냥 낼만한 거 있으면 제가 하나씩 그냥 내고 있어요. 똑같이. 네. 그냥 이 진도 나가면서 한 5문제 냈어. 지금 상으로는 한 5문제 낸 거야. 네. 그 정도. 네. 시험 문제가 몇 문제죠? 20문제야. 네. 4분의 1 했어요. 네. 5문제 냈으니까. 네. 1월달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다른 것들을 해줘야 되나? 요거는 뭐, 해보고 얘기합시다. 네. 자, 설명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게 될 거고요. 한 19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정기평가는 내일 며칠이에요? 우리는 1월 29일, 네, 월요일이에요. 1월 29일 월요일. 자, 모르시는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16페이지 5-2. 자, 우선은 항상 이제 물어보는 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얘를 정리를 할 건데, 통분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분자분모에 얘는 xx를 곱할 거고요. 얘는 분자분모에yy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xy로 통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으로 식이 변형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식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xy분의 얘는 뭐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가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요 두 개 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대로 x 빼기 y를 하나 구해야 되고 x 곱하기 y를 하나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x 곱하기 y는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합차 공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어서 2라고 쓰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x-y는 빼면 되죠.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그러면 2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그거를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네, 2 루트 2를 세제곱하면, 네, 그럼 몇이야? 2 루트 2의 세제곱 여기다 써놓을게요. 네, 그러면 얘 세제곱하면 8이고, 얘 세제곱하면 2 루트 2니까 16 루트 2 플러스 3에다가 요 자리 2죠? 그러니까 6, 거기에 곱하기 2 루트 2니까 네, 12 루트 2. 그래서 더하면 2분의 16 더하기 10이면 28 루트 2. 그래서 답은 14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해는 되실까요? 네. 뭐에서 막혔어요? 뭐 변형식? 빨간색 부분? 할 수 있는 건데 잘 생각 안 해. 네, 우선은 뭐 설명 들어서 보이시면 돼요. 네, 방식이. 또 뭐가 있었죠?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6-3번. 네, 6-3번. 자, 6-3번도 통분해야죠. 네. 얘는 통분해야 되는데 뭐로 통분해야 되냐면 A, B, C로 통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B, C를 분자분모에 곱해야 되고, 얘는 A, C를 분자분모에 곱해야 되고, 얘는 A, B를 분자분모에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가 돼요. 자, 그러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고, 네,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얘 공식 변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 변형 또 쓰시면
그냥 가로라고 쓸게요. 예고하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9였죠. 근데 여기에 1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넘어가면 8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 4예요. 답은 2.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거보다는 조금 오늘 할 내용은 쉬운 거고, 네, 오늘 진도 살짝 나가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방식만 그냥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 거니까, 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기. 자, 나누기 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배우셨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죠? 네,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24 나누기 5, 뭐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쓸 때는 24가 이 안에 들어가고 나누는 애를 밖에 써서 4번 들어가니까 20이 되고 4가 된다. 자, 이렇게 썼죠. 자, 그리고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검산식을 하는 것도 초등학교 때 배웠죠. 네, 검산식으로 쓰면은 24는 네, 지금 5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쓰면 이게 검산식이었어요. 자, 여기서 하는 방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랑 검산식을 쓰는 방식이랑 이런 걸 할 건데, 자, 요걸 하는데 거기에서 나누는 게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식을 나누는 겁니다. 네, 방법은 똑같아. 네, 방법은 똑같은데 숫자가 아니라 식을 나눈다. 네, 요 차이만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규칙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규칙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검산식으로 표현할 때, 요 자리가 우리는 몫이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요 자리는 나머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몫은 Q라고 문자로 표시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R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원래 값을 A, 나누는 값을 B,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검산식은 A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런 식으로 검산식을 표현해요. 네, 그래서 검산식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럼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렇게 식도 나눠서 나머지랑 몫을 구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검산식으로까지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했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앞에 있는 애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안에다가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되고, 나누는 애가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고,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뭐 여기에 있는 값을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그 값을 정하는 게 규칙이 뭐냐면, 제일 높은 차수 얘가 위아래를 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뭘 쓰면. 네, 그래서 이 최고차항인 2x 세제곱이 없어지는 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다가 뭘 곱하면 2x 세제곱이 되겠냐를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보니까 2x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밑에 있는 식에다 전부 다 2x를 하나씩 다 곱해요. 그 다음에 4x 이렇게 썼어요. 그럼 위아래를 이제 빼면 되는 거야. 당연히 없어지겠죠? 얘에서 얘 빼면 3x 제곱이 되고요. 얘에서 얘 빼면은 그러면은 8x가 되고요. 뒤에 있는 얘가 이제 한 자리가 내려오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이제 요걸 보고 방금 했던 방식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3x 제곱이 없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3을 곱하면 되겠죠, 얘한테. 그럼 3을 곱하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 되고, 이거를 또 빼면
그러면 또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2x가 되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보여요?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얘가 몫이 되는 거야. 그리고 검산식으로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은 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나눴었고 2x 플러스 3이 몫이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이게 검산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막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는. 네, 규칙만 확인을 하신다면. 네, 그래서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요건데 조금 이제 그거를 검산식 때문에 바꿔서 쓰는 내용들이 좀 어려워서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거예요. 네, 반복해서. 자,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얘도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기를 하는 건데 차이는 뭐냐면 나누는 이 값이 1차식일 때만 할 수 있어. 네. 방금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얘는 나누는 애가 2차식이었어요. 그죠? 그럼 2차식은 조립제법을 할 수 없어요. 네, 1차식만 조립제법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차식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하기 전에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수를 봤을 때 문자 앞에 있는 개수만 쓰는 거야. 문자 앞에 개수가 지금 2, 마이너스 3, 1, 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중간에 뭐 x가 이렇게 없다. 그러면 그 자리는 0이라고 표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릿수는 무조건 있어야 돼. 0이든 어떤 숫자든. 네, 그러니까 각 자리를 항상 이렇게 3차식이니까 4개가 나열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차식이면 5개가 나열이 돼 있어야 돼. 네. 0자리를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걸 나눌 건데 나누는 방식은 요 뒤에 있는 이 나누는 이 식이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2가 들어가면 0이 되겠죠? 그러면 2로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자,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은 맨 앞자리가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랑 2를 곱해서 가운데다 쓰고요. 위에 거랑 더해서 밑에다 쓰고 2랑 1이랑 곱해서 다시 가운데다 쓰고 얘랑 얘랑 더해서 밑에다 쓰고 얘랑 얘랑 곱해서 가운데다 쓰고 얘랑 얘랑 더해서 밑에다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규칙은.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나온 이 값이 나머지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얘가 몫이에요. 자, 몫인데 이 자리가 상수항이고요. 얘가 1차, 얘가 2차식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의 몫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나머지는 11이라 그랬으니까 11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누는 애는 얘가 아까 이거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x라고 생각하시면 x는 2에서 2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눈 수는 x-2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게 검산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제 조립제법이다.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아까 우리가 방금 나누기 했던 방식으로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x-2로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2x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2x 제곱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곱해주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어서 네, 요걸 빼고 네, 그러면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x제곱이 될 거고 뒤에서 내려오면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를 곱하죠? 그러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빼고 그럼 또 없어지고 얘는 3x가 될 거고 5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3을 곱하죠? 그러니까
3x-6이 돼서 빼면 11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리제법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첫 번째 조리제법을 똑같은 문제에서 본 거랑 나누기를 해서 본 거랑 당연히 니네가 풀라고 그러면 뭘 선택할 거냐 이거지. 뭘 선택하실 거예요? 조리제법이랑 그냥 나누기랑. 당연히 조리제법 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쉽게 조리제법으로 하시라고요. 네, 그 얘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한 이제 제재가 있죠? 2차식은 못해요. 네. 근데 2차식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애면 1차식이 2개잖아요. 그러면 2번 조리제법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하려면 무조건 나누는 애가 1차식이에요.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의 특별한 얘기는 또 뭐냐면, 항상 이 규칙은 이 나누는 애보다는 나머지가 무조건 차수가 낮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수항이고, 그러니까 1차식이 아니게 되면 그만 나누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게 나누는 애가 2차식이었다면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 나누는 애가 3차식이었다면 나누는 애는 2차식으로 나와야 돼요. 하차수가 낮은 거야, 나머지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은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조금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 몇 문제 더 같이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식, 이 방식까지는 그래도 쉬울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는 좀 어려워요. 네, 그건 좀 머리를 좀 굴려야 돼.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